해석을 달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파기환송에서는 그동안의 대법원의 취지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증거 갖고 와라.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안 받아주잖아. 그럼 그걸 사유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탄핵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법적인 대응은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 대법원의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 특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탄핵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뭐 일반 그 초선 의원들의 주장인데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죠. 뭐 조희대 대법관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윤석열 측과 어떤 암계를 꾸린 것이다. 이런 증거가 없어. 왜? 수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국정조사, 탄핵조사, 탄핵청문회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니, 물론 명백하게 밝혀서 증거가 없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대법관들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죠. 그것도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탄핵 관련해서는 절차를 다 이뤘기 때문에 탄핵 표결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단지 그 재판 과정에 대한 재판 대응만 할 게 아니라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최대한 발휘할 그때가 왔다. 물론 이거 관련해서 역풍을 우려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도 계시죠. 역풍은 그냥 맞으면 돼요. 역풍이 오면 맞아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6월 3일 날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 받아야지. 다만 이런 정말 사법 쿠데타에 의해서 정말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지금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사법부가 이러한 행태, 이러한 작태 이것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것처럼 폭동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면 된다. 국민의 심판을 6월 3일 날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더 웃긴 거 있었어요. 뭐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랬고 한덕수가 자기가 경제 전문가니까 최상목이랑 잘할 수 있다 원래 그랬잖아요. 네. 국무총리랑 경제부총리가 지금 모두 사퇴했잖아요. 네, 그랬죠. 오히려 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대. 아무 문제가 없어. 국정 이게 MBN 뉴스야. 진짜 어처구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성인데도 이 둘 다 공성인데도 네. 환율은 오히려 뚝 떨어져 갖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가 됐대. 1,300. 박수 한번 쳐야 되네. 네, 야, 오늘 돈 바꿔야 최상목이 그만두니 아니 최상목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았나 봅니다. 최상목이가 팔았나 한번 너무 물어보고 싶네요. 웃기잖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사퇴하니까 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된다. 국정 운영해야 된다는 대통령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냐고요. 아유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오늘 이제 물론 리얼미터 조사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결과입니다. 대선 3자 가상 대결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직까지도 리얼미터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자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사람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죠. 한덕수가 나온다 하면 46.5, 34.3. 그래서 오차범위 바뀌죠.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다.
에너지경제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 조사한 거고요.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이 법원의 그런 그 쿠데타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강고하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 예. 하나만 말할게요. 예, 지금 말씀하세요. 노컷 뉴스에서 예, 맞아요. 어제 그제 그거 하고 조사하고 있죠. 어제 그제 이 조희대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냐 아니면 정당한 판결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한 번씩만 하고 끝내는 건 줄 알고 다 한 번씩 했을 때는 여러 번 해요, 그거를? 내 말 잘 들어봐. 한 번씩 그냥 그 설문조사를 눌렀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70% 이상이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누르지도 않고 참여도 안 하고 그 결과만 보고,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야 70% 이상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이건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잊어버렸어. 네. 근데 그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제 밤인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가 예.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야 분위기가. 그 결과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미 다 한 번씩 넣어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래 한 명이 여러 번을 할 수 있대. 뭐 하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 사법적인 정당한 판결에다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아니 그게 짓이냐고. 무슨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그거. 아니야. 노컷 뉴스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보려는 하지? 거야. 노코뉴스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모르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노컷 뉴스 그건 나가시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한판 승부 나가시는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CBS의 행태에 대해서. CBS의 행태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 안 글쎄요. 되잖아요. 이걸 제가 하려면 팩트를 보고 한 좀 번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어머 저렇게 또 논평하기가 넘어가네. 자기 너무 들어있는 너무 단톡방에 하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들 그러십니까? 아니 본인 단톡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그 안 그럼 하지 말든지 하려면 그냥 한 의뢰해서 사람 하면 한 되잖아. 의뢰해서. 그렇게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가서 눌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니 그렇다면 그런 짓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크로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 계속 아무나 한 번 그러면 안 하고서 되지. 끝이 나야 되는데 아니,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늘려고 할 수 그런데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번 그 조희대의 그런 사법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된 걸까요? 망했죠. 저는 정말 이 법관들이 어렵게 쌓아올린 그 사법의 신뢰가 송두리째 망가진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망가진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런 형태로 아니 지금 노영희 변호사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전원 합의체 운영 내규도 어긋나는 행동들을 계속 그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전원 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헌법재판관들이 연구한 거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시간도 갖지 않고 3일 만인가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하고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소부에 넘기자마자 그것도 10일이 있어야 된다며요. 소부에 넘기고 10일 이후에 전원 합의체 넘겨야 되는데 그걸 직권으로 조희대가 바로 전원 합의체 넘기고 전원 합의체 넘기자마자 그날 심리하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 날 또 심리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7만 쪽이 넘는 그런 조사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노영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성의가 없는 성의도 안 없을 뿐만 봤어요, 안 아니라 봤어요. 성의가 없는 제대로 재판이었죠. 재판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성이 무너진 거예요. 조희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신속하게 하지만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럼요. 공정하게 해야죠. 신속하게 하다가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 재판은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신속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633 원칙도 그래. 633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선자가 네. 혹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사람이 직무를 빨리 정지해야 되니까 633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예요. 낙선자. 지난 대선에서 633 원칙이 왜 필요한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이게 말이 돼요? 아니 633 원칙은 일단 대선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잘못해서 대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빨리 결정해 주자. 그래서 나라의 혼란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사건에서는 낙선자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낙선자에 대해서 633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저 얘기하니까 마치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선 첫 번째 그게 잘못이 된 것이고 아까 HO님이 누구예요? 나보고 노병 자꾸 틀리는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면 너는 지능이 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흘리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호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틀렸다. 나만 틀린 게 아니다. 박지원 틀렸고 이석연 틀렸고 수많은 법조인이 다 틀렸다. 임은정도 나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 요즘 자주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왜 틀리겠어요?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일관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있었으면 그게 원래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들이 믿었던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어가지고 B를 해놨단 말이지. A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틀리는 이유를 자각을 못한다고? 자각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싫어서 그렇다. 무슨 욕을 먹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 좀 설명해줬잖아요. 근데 뭘 자각을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 당신보다 머리 내가 더 좋지. 그런 말 자꾸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지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는 건 설명을 해도 화가 난다는 건 인정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들 놀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지금 다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람한테 계속 빈정거리고 얘기하고 그럼 당신이 그러면 다 맞춰보지 그랬어. 당신은 왜 못 맞췄어? 말이 안 되는 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 어쨌든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너무 막 그런 글을 올리죠. 그러니까 의견을 올리는 건 좋은데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마찬가지. 뭐 저도 공격하고 김지호도 공격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성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상황은 벌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 벌어졌는데 책임 소재 따지고 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후보를 지켜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표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럼요. 아니 저쪽에서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냥 막가파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막가파식으로 나가야지. 김지호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자고 오면 할 어디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역풍 분다, 어떤 선거의 심판을 받는다, 감수해야 됩니다. 심판 받을 땐 우리 심판 받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해서 저들의 흉계를 막아야 됩니다. 그럼요. 막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이렇게 가지고 이재명 개인적으로만 유죄 나온 것처럼 지금 자꾸 사람들이 시각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대선 자금으로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400억이 넘는 거잖아요. 48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네. 이재명 하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돌로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립할 수 있어요? 존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법리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런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증언감정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백현동 그렇지. 관련해 가지고 공소 이재명 취소가 대표가 되는 말을 거.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법률적 주장이거든요. 안 그 받았어요.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1심도 안 했고 3심도 안 했어요. 그러면 3심에서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은 왜 안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요. 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건 안 하고 딴 데만 하고 오로지 1심 판결만 베꼈었냐고요. 1심 판결 그대로 베꼈은 게 20페이지가 넘어요. 거기에 다수결 의견 반대하는 그 의견들이 45페이지가 들어가요. 그럼 45페이지다가 20페이지 넘게 치면 75페이지 그리고 뭐 서로 이름 적고 뭐 적고 하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적고 그러면 그게 85페이지인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판단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뭐라고 법률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르니까. 그래놓고 자기네들 수기했다고 잘했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대법관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걸어야 돼요, 진짜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건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가 상고 요소를 바로 제출하고 그러면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 그건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몰라요. 아니 가능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 예. 1심이 무죄를 딱 선고해 버리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곧바로 검사가 검사가 선고를 선고를 해버리는 해버리는 거야. 거야. 그럼 이유서를. 7일 중에서 6일인지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아니냐. 거죠. 근데 원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7일까지 기다렸다가 원래는 시간을 주고서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검사가 안 그랬잖아. 검사가 안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검사가 첫 번째 날에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날에 좀 기다려주고 이 절차를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장난치고 이제 일부러 하려고 검사는 그냥 당일날 해버리는 거죠. 당일날 그냥 항상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법원에. 그리고 나면 7일에 없어져 버려.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고는 이제 보통 일주일 있다가 하니까 그러면은 20날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고 하면 27일인가 뭐 29일인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선고해버리고 난 다음에 법정 구속시켜버리면 이제는 법정 구속이 돼요. 네. 그냥 단순히 변론에 왔다고 해서 체포는 못하지만 네. 자 이렇게 하고서 땅땅땅땅 하고 끝내버리면 6월 3일 돼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이렇게 지금 우려가 생각하는 있어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잖아. 왜냐면 무죄인 사람은 상고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검사가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요? 나는 주장하는 게 고등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걸 멈추게 이걸 해야 막아야 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변론 기일에 나가지 말아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 나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증거 이런 거 다 무조건 선택해서 다 달라고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면은 그 재판부를 기피해라. 또 내지는 탄핵을 해야 된다. 예. 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탄핵해야지.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재판부를. 그래서 고등법원 재판관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막 할 게 아니라 지금 변론기일을 연기 신청을 지금 해놨으니까 판사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변론기일 연기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예를 들면 5월 30일 정도로 날짜를 잡았어. 첫 번째 변론기일은. 네. 그러면 주가택 깨나도 6월 3일 전에 돼서는 안 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땐 넘어가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탄핵하지 않고 탄핵하지 않고 우선은 그러나, 우리가 대선에 집중하고. 안 받아주면 근데 안 받아주고 예를 들면 자기네 마음대로 5월 15일에 한다 그래. 그럼 탄핵이지. 그렇지. 그런 절차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네,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일 날 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걸 멈추게 만드는 15일 날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노영희 변호사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15일 날 변론 기일 신청을 하고 그 15일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보고 그 다음에 스텝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압으로 21님이 사법부를 탄핵시킬 시간이 없다. 20무죄 검찰 즉시 선고 대법 파기 재판 3일이면 끝난다. 정신 차려라 민주당 바보들아 이랬는데 네. 당신이 바보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사법부 탄핵시키려고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20무죄 나오고 검찰 즉시 선고하는 게 지금 빨리 해봤자 20날이 그 언저리란 말이에요. 대법 파기 재판 3일 끝난다 하더라도 이때 20무죄 나오자마자 곧바로 탄핵 올리고 그다음에 이틀 정도 그게 뭐지? 72시간까지 하니까 네, 72시간 안에 탄핵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이 안에 검찰 즉시 선고 대법 파기 재판 3일 끝난다며. 3일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 번 말해줬는데도 계속 자기 말만 해. 계속 자기 말만 해. 그리고 나는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나이브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미칠 줄은 몰랐다. 그럼 그거 말고 더 뭘 어떻게 맨날 사과만 하고 앉았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사과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해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협동해서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미리 공개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그럼 저쪽에서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나 일단 변호사들이 지금 300명 모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머리를 이제 싸매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 채팅창 상단에 보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속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이 지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0만 5천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12시 2시까지 100만 만들 건데 그게 이제 20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한다는 소리가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우린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원래 이런- 법률심은 그런 거 안 읽는 거다. 우리는 그냥 상고에서 올라온 것만 보고 한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중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 없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대법관들도 깐족거리네요. 그냥 말이나 하지 말고 있던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상대로 지금 전쟁하자는 국민들 건가요?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깐족대네요. 아니 가만히나 있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럼요. 국민이 뽑은 데가 국회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럼요. 선출된 권력이. 왜 선출된 의원은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만이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고 정당한 민주주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법관들 다 임명받은 사람들이잖아. 법관들 다 추천받아서 임명받았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1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어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가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지. 국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국회법 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얄팍한 임명받은 권력이 돼가지고 누구 눈치나 보고 정치권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들로 모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역풍은 뭔 역풍이에요, 진짜. 저는 차제에 지금 선거법도 좀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공표로 정말 법관들이나 검찰에서 딱 사람을 찍어가지고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발의를 해놓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이런 사법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말씀하신 지금 법안 다 법사위에 올려놨잖아요. 빠르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법원 인원, 대법관들 인원 늘리는 거 네, 30년 늘리는 거. 네. 그건 무조건 처리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대법원들이 저런지 못해요. 대법관들이. 그다음에 40제 운영하는 네, 거. 40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이 멈추게 하는 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물론 명확하게 해놓고. 법 네. 왜곡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하고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너무 공무원들이 법이 없어요. 최상목이 보세요. 한덕수 보세요. 조희대 보세요. 아니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선출된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 내란 정말 이 내란 잔당들 아닙니까? 이 정말 이 내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화나네요 진짜. 화가 나죠. 예.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게 역풍 분다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보수적이 있거나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잘 됐다. 권성동이 그때 발표하고 나서 그 보셨죠 반응. 야, 나 진짜 나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화를 잘 내요, 요즘에. 권성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뭔가 역플레이로 역풍이 불게끔 그런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뭔가 좀 단합되고 결집되게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려는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풍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니까요.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역풍 걱정하고 재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요. 그러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지만 민주당이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풍 걱정하다가. 그럼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럼 다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면 정권 다시 넘어가서 한덕수든 김문수든 누가 되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놓고 그걸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이 왜 권력을 줬냐고 국회에. 그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국민이 줬냐고. 이때를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라고? 아니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활용하는 걸 왜 주저하냐고요.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나이브하게 그냥 뭐 아이 좀 역풍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100만 명 서명 운영하고 예, 하고 예.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규정, 사호심이자 법률심은 상고심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 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다. 특히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오인에 대한 심리 같은 거 필요 없어.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재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를 누가 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2심에서 너무 완벽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주고 이건 안 된다. 무죄라고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 이유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냈어요? 검찰이 냈죠. 그러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 그랬으니까 검찰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만들어놓은 상고 이유서에 한해서만 자기네들이 봤다는 얘기잖아. 아이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아이. 제대로 다 읽지 않고 우리는 검찰이나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것만 읽으면 되고 이제 고백하네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때리려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상고이서 같은 거 안 냈는데 그럼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그 이전에 냈었던 그 기록도 니네가 다 보고서 설명을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예컨대 사건의 쟁점이 6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2개 쟁점만 다루면 대법원은 그 2개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서면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가 내지도 않는 상고이서를 상정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법리에 대한 최종 해석하는 게 대법원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마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과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법관을 증언시켜줄게요. 30명. 그랬더니 싫어요 그거는. 우리 그냥 업무 과부하다 죽을래요. 이렇게 지금 얘기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틀 만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길게 하면 되잖아. 다 읽어보고. 또 하나 사실 원인에 대해서 판단 안 한다 그랬잖아요. 판단한 거 보세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거를 2심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골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작된 걸 얘기했다고 판단 받았잖아요. 그걸 바꾼 게 사실 오인에 대한 그렇지,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관점 물어봤어? 우리한테 물어봤어? 3명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 말 듣고 본인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국민의 관점이래. 아니 조희대 대법관이도 그 사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골프 안 쳤다고 이해할 겁니다. 물어봤냐고요. 여론조사 해봤어요? 안 그렇대. 그 잘못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지 어쩌고 않았어요. 그게 사실 오인에 네. 대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법리적 판단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 자기들 생각을 국민들 생각으로 이해하냐고요. 그렇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건 고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다. 내가 페이스북에 제일 그렇지, 처음 있겠죠. 썼어. 네, 제일 맞아요. 처음 썼어요. 맞아요. 상식적인 법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안 믿는다. 그들의 선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뒤통수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지 않는다. 다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고등법원이 재판을 안 하게 만드는 거다.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송달 받지 말아라. 지금 송달 아직 안 됐어요. 두 번째 변론기가 정해졌어도 나가지 말아라. 세 번째 고등법원 재판부에다가 이거 무죄가 유죄를 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줘라. 그리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증인과 증거들을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다 받아줘라.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등법원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일부러 그냥 무조건 유죄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 이거 절차 다 위반인 거 아시죠? 이거 다 기피 회피 절차 플러스 탄핵 절차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기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대선 운동 못하게 지금 당신들이 재판 잡아버리면 명백한 사전 운동,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명백한 우리들의 선거에 개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5월 말까지는 선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변호사 사퇴해버릴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일괄적으로 변호사 다시 선임할까? 이렇게 복잡하게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럼요. 거고. 네. 탄핵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탄핵해야죠. 그거밖에 그럼요. 방법이 없으면. 탄핵 조사를 먼저 해야죠. 탄핵 청문회도 해야 됩니다. 청문회. 그래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그 돼요. 사람들을 그 대법관들을 다 국회 상임위장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 엉뚱한 판결이 나왔는지, 왜 국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판결을 했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사해야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마 이제 내일 또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이제 소집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럼요. 봅니다. 예. 예. 조사해 놓고 다 준비한 상태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어. 그래야 압박을 받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미리 판사들도. 여러분 어떤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미리 재료 다 손질해 다 놓잖아. 준비해놔줘. 다 그렇죠. 준비해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바로 곧바로 이거 투입하고 이거하고 이거 지금 하려고 해놨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게 정렬시에 아니고 대비하여 그렇지. 하고 있다. 이 말하는 그걸 거죠.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 바람분다님 15일 안 나갔는데 곧바로 선고 때릴 수 있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줘도 똑같은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아까- 정말로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아까 그 얘기 했는데 네, 맞아요. 지금 100번도 또. 더 올라와요. 100번도.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15일에 안 나갔는데 무죄는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면 불출석해도 무죄 때릴 수도 있답니다.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말 한 사람은 엉터리라고요. 법을 모른다고요.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안 나갔을 때 그 다음번 한 번 한 돼서 번 더 그때는 길을 가능하죠.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할 수 예. 있다는 거죠. 15일 날에 무조건 불출석해도 무죄 때릴 수 있다 말도 안 그건 된다. 안 된다는 절대 거죠.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이렇게 상실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게 절대적 사명이고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 민주당은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변호사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지금 사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